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지금부터 눈먼 노인과 궁궐에서 쫓겨난 어린 궁녀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감하세요. 밤은 깊었고 하늘에는 별조차 드물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산과 들이맞닿은 야트막한 언덕 아래에서 석봉 일행은 잠시 발을 멈췄다. 불은 작게 피웠다. 멀리서 보면 별빛보다도 희미할 정도였다. 이 정도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요? 정약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석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불이 아닌 소리를 보고 있었다.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아주 미세한 인간의 숨결 같은 것. 막내는 모닥불 맞은편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숨은 고르지 않았다. 잠들지 못하는구나. 석봉이 낮게 말했다. 막내는 눈을 떴다. 할아버지 여기는 안전한 거죠. 잠시 침묵. 그 짧은 틈이 막내에게는 답보다 더 큰 불안이 되었다. 오늘 밤은 석봉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밤만큼은 그렇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조건이 붙은 문장처럼 느껴졌다. 정약은 모닥불 옆에서 밀지를 다시 펼쳤다. 불빛에 비친 종이는 오래되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다. 이상합니다. 정약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무엇이 말이냐? 석봉이 고개를 들었다. 문장이 끊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 문맥상 이어져야 할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긁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막내가 자리에서 다가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약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누군가가 이 밀지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길이 탁 하고 튀었다. 막내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밀지를 더 꽉 움켜쥐었다. 그럼 이게 가짜라는 건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짜라기보다는 정약은 말을 골랐다. 진실의 일부만 담긴 미끼일 가능성이 큽니다. 석봉의 표정이 굳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밀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요. 석봉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불이 아닌 어둠 너머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를 읽지 못한다. 그러니 종이에 적힌 내용은 너희보다 더 모른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막내의 가슴은 가볍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이 밀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약도 고개를 들었다. 그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석봉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는 문서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판단할 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밀지를 지우기 위해 움직인 자들의 규모, 아이 하나를 잡기 위해 동원된 칼의 수, 그리고 흑풍단조차 명령을 전달만 했다는 점. 석봉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단순한 왕실 음모가 아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의병 중 한 명의 작은 실수였다. 그런데 왜 조정에서는 아직도 석봉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란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만 말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막내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왜 할아버지 이름이 금기인데요? 정약이 입을 열었다. 궁중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어떤 이름들은 기록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역적이어서요? 막내가 물었다. 아니, 역적은 기록에 남습니다. 처형당한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어떤 이름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졌지요. 막내는 천천히 석봉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의심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그때 다들 죽었다고 했잖아요.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할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그 질문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석봉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불꽃이 흔들렸다. 살아남았다는 말은 반드시 선택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요. 버려졌을 수도 있다. 정약의 손이 움찔했다. 버려졌다고요. 누가요? 석봉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지켜야 할 대상에게서. 막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어지럽게 뒤섞였다. 초당에서의 만남, 피비린내 나는 밤, 그리고 언제나 한 발 앞서 위험을 알아차리던 노인. 정말 우연이었을까? 막내는 밀지를 바라보았다. 그 종이는 무거웠다. 단지 비밀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갈라놓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석봉은 그 아이의 흔들림을 느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의심이 생기는 순간의 공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막내야, 그가 말했다. 지금 내가 품은 의심은 옳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의심이 나를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그는 불 너머의 어둠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곧 피할 수 없는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모닥불이 작게 타닥거렸다. 그리고 그 불빛은 다가올 밤이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모닥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군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늙은 거지 차림이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렸다. 그러나 그의 발소리는 놀라울 만큼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다. 소란이 즉시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누구냐? 노인은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겁낼 필요는 없소. 이미 당신들이 여길 지나간 발자국을 3번이나 놓쳤으니까. 정약의 얼굴이 굳었다. 우릴 따라온 겁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노인은 석봉을 바라보았다. 확인하러 왔소. 막내가 숨을 삼켰다. 무엇을요?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석봉이 아직 살아있는지.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이름을 여러 번 버린 사람이요. 노인은 땅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한때는 승정원 설이었고 그 다음엔 내관의 기록을 정리하는 자였지. 그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선왕의 마지막 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기도 하고. 막내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선왕은 노인이 말을 이었다. 공식 기록보다 훨씬 오래 살아있었소. 정약의 손에서 밀지가 떨어질 뻔했다. 말도 안 됩니다. 선왕은 이미 죽었다고 기록돼 있지. 노인은 말을 끊었다. 하지만 기록은 언제나 사실보다 먼저 죽는 법이오.
석봉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럼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가진 밀지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유서일 수도 있고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열쇠일 수도 있어. 정약이 숨을 내쉬었다. 그 열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왕이 아니요. 간신도 아니지. 그는 낮게 말했다. 왕을 세우는 자들. 소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가능하지.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라가 한 번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줄 아시오? 그는 땅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왕은 바뀌고 간신은 갈아치워지지만 손가락이 멈췄다. 질서를 설계한 자들은 남는다. 석봉이 입을 열었다. 흑풍단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노인은 석봉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칼이오. 배라는 명령만 받지. 그 위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궁 안에도 없고 궁 밖에도 없소. 막내가 숨을 삼켰다. 그럼 어디에? 기록과 침묵 사이.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자들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그는 석봉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살아남은 자들을 이용하지. 모두의 시선이 석봉에게 쏠렸다. 정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들이 어르신을 살려둔 이유가?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질문을 10수년 동안 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야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그 순간 막내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아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불이 꺼진 자리에는 아직도 따뜻한 잔열이 남아 있었다. 막내는 그 잔열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얇고 오래되어 부서질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아이의 두 손을 떨리게 만들었다. 이게 진실이라면? 막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정약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이야, 진실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막내가 말을 끊었다. 사람을 죽이는데 더 많이 쓰여요. 그녀는 불씨를 집어들었다. 작은 불꽃이 종이 가장자리에 닿았다. 석봉이 움직였다. 막내야. 아이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할아버지,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저 같은 아이들이 또 생길 거예요. 불씨가 흔들렸다. 석봉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왕을 지키고 있었다. 모두 숨을 삼켰다. 검은 칼들이 궁을 메웠고 왕의 침전은 봉인되었다. 정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명령을 받았다. 석봉의 손이 떨렸다. 물러나라. 살아남아라. 소란이 눈을 크게 떴다. 누가 그런 명령을? 말하지 않겠다. 석봉이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은 아직 여기에서 불릴 수 없다. 그는 막내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선택했다. 왕을 지키는 대신 살아남아 증인이 되기로. 막내의 눈물이 멈췄다. 그래서 눈을 잃은 거예요. 아니,
석봉의 대답은 단호했다. 눈은 내가 버렸다. 정적.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막내는 불씨를 내려놓았다. 종이는 아직 타지 않았다. 그럼 이건 세상을 바꾸는 증거가 아니군요.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칼이 아니다. 방패다. 정약이 물었다. 무엇을 지키는 방패입니까? 석봉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이의 살. 그는 막내를 바라보았다. 왕에게 진실을 전하는 일은 이제 1순위가 아니다. 소란이 놀라 물었다. 그럼 우리는 아이를 살린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다음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막내의 손이 석봉의 소매를 붙잡았다. 저 숨지 않을게요.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을게요.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다. 한양 성곽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멀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석봉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우릴 지켜보고 있다. 정약이 이를 악물었다. 그 자들입니까? 아니. 석봉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숨어 다니지 않는다.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석봉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같은 시각 한양 깊숙한 곳. 등불 하나만 켜진 전각 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었다. 아이를 살리겠다고? 그의 손가락이 수정처럼 맑은 유리판 위를 스쳤다. 그 안에는 석봉 일행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석봉,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건 아직 내가 허락한 진실일 뿐이다. 등불이 꺼졌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의 손에 들린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는 순간 싸움의 의미는 바뀐다. 한양의 문턱에서 눈먼 노인과 어린 궁녀는 이제 세상과 마주 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 한양 성문은 거대한 짐승의 입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성문 위에는 횃불이 줄지어 타올랐고 창끝들은 서로 부딪히며 희미한 쇳소리를 냈다. 서라. 검문을 맡은 군사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쩌렁 울렸다. 성문 앞에는 이미 줄이 길었다. 장사치의 수레, 나무짐, 소금 자루, 새벽부터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어수선했다. 석봉 일행은 줄 끝에 섰다. 소라는 의병들에게 눈짓했다. 표정을 숨겨. 시선도. 막내는 성문을 올려다보다 자기도 모르게 석봉의 소매를 꽉 붙잡았다. 할아버지 저기 들어가면 정말 끝까지 쫓아오겠죠.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쫓아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막내가 숨을 삼켰다. 그럼 돌아가요. 산으로 다시 숨으면. 석봉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숨는 순간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대로로 들어가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들은 이제 내가 숨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게 된다. 정약이 낮게 말했다. 위험합니다. 너무 정면이에요. 석봉은 간단히 답했다. 그래서 간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밀렸다.
군사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검문은 생각보다 길었다. 막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평범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범함이 더 무서웠다. 여기서는 내가 울어도 아무도 모른다. 내가 끌려가도 그저 한 명의 아이일 뿐이다. 막내는 작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전전 제가 다시 궁으로 끌려갈까봐 무서워요. 석봉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막내야, 너는 다시는 누구의 물건도 아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을 믿어도 돼요? 석봉은 아이의 손을 잡아 자기 손등 위에 얹었다. 거칠고 단단한 손등이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사람이 된다. 막내의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맹세였다. 다음, 마침내 석봉 일행의 차례가 왔다. 군사는 소란을 훑어보고 정약을 보고 마지막으로 막내를 보았다. 막내는 순간 눈을 내렸다. 그러나 그때 군사의 시선이 석봉에게 닿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군사가 말이 없었다. 석봉은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다. 눈은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의 중심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다. 군사가 옆에 상급자에게 눈짓했다. 상급자가 다가왔다. 신분을 말하라. 소란이 먼저 입을 열려는 순간 일병 중 한 명이 허리를 펴며 말해버렸다. 우린 조용히. 소란이 낮게 끊었다. 그런데 상급자는 일병의 말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석봉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 이름이 무엇이냐? 막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석봉은 천천히 대답했다. 석봉. 그 순간 상급자의 얼굴에서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무너졌다. 놀람도 두려움도 아닌 확신이었다. 그는 곧바로 군사에게 짧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라. 군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줄을 멈춰 세웠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왜 저 사람들만 멈춰? 뭐야, 무슨 일인데? 막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석봉의 소매를 붙잡은 손이 얼어붙었다. 정약이 석봉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어르신 저들은 어째서 이름만 듣고 석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바닥으로 성문 아래의 진동을 읽었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멈추는 소리. 곧 또 다른 상급자가 나타났다. 그는 관복이 아니었다. 군사의 갑옷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도포 차림. 그러나 군사들이 그를 보자 모두 자세를 낮췄다. 저자는 군인이 아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복종한다. 정약의 눈이 커졌다. 도포 차림의 사내가 석봉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석봉 어르신. 막내는 몸이 굳었다. 그는 석봉을 노인이라 부르지 않았다. 어르신이라 불렀다. 정약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 소속이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약의 질문을 무시한 채 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통과. 단 두 글자였다. 통과. 군사가 되물었다. 사내는 다시 한번 더 낮게 말했다. 통과. 그 순간 정약은 확신했다. 이건 왕명이 아니다. 대신의 명도 아니다. 이건 문서에 남지 않는 명령이었다.
쇳소리가 울렸다. 창끝이 좌우로 갈라지고 길이 열렸다. 가시오. 군사가 말했다. 방금 전까지 날카롭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빨리 지나가라는 듯했다. 막내는 성문 아래를 지나며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도포 차림의 사내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변수, 기록에 적힌 존재, 그런 식의 시선이었다. 막내는 소름이 돋았다. 성문을 완전히 넘는 순간 한양의 공기가 밀려들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수레바퀴 소리,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도시는 살아있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이 막내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다. 석봉이 조용히 말했다. 들어왔다. 정약이 낮게 말했다. 그들이 우릴 들여보냈습니다. 소란이 씁쓸하게 웃었다. 환대가 아니라 우릴 판 위에 올린 거겠지.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걸 그들이 보고 기록할 거다.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석봉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기록을 바꾼다. 한양의 거리 끝에서 첫 햇살이 번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성문을 지나 얼마쯤 걸었을까? 도시의 소음이 갑자기 옅어졌다.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벗어나자 정돈된 골목이 나타났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기와는 깨진 곳이 없었고 담장은 흠집 하나 없이 반듯했다. 여기요. 앞서 걷던 군사가 멈춰섰다. 그는 고개를 숙여 문을 가리켰다. 오늘은 이곳에서 쉬시면 됩니다. 정약이 낮게 물었다. 누가 정한 겁니까? 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말만 반복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다. 안은 넓고 따뜻했다. 불은 이미 지펴져 있었고 맑은 물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소란이 속삭였다. 이건 너무 과해. 석봉은 말없이 바닥을 짚었다. 공간은 비어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지워지지 않았다. 여긴 쉬라고 마련된 곳이 아니다. 막내가 물었다. 그럼요. 관찰당하기 좋은 곳이지. 밤이 깊었다. 의병들은 교대로 밖을 지켰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소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라. 문이 열리자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무기도 갑옷도 없었다. 그저 단정한 차림의 중년이었다.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정약이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전달자입니다. 누구의?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 석봉을 향해 말했다. 질서히. 정약의 얼굴이 굳었다. 사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석봉 어르신께 제안이 있습니다. 석봉은 앉은 채로 대답했다. 말해라. 아이만 넘기시면 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호 아래 두면 됩니다. 막내가 몸을 움찔했다. 그러면? 석봉이 물었다. 당신과 동료들 모두 안전해집니다.
과거도 묻히고 이름도 지워집니다. 석봉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보호가 아니다.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선택입니다. 그날 밤 막내는 잠들지 못했다. 목이 말라 물을 찾다 낯선 방 하나를 발견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문서 더미. 막내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서 위 익숙한 글자가 보였다. 막내. 아이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종이를 들추자 더 많은 이름들이 나왔다. 날짜, 장소, 행동. 그리고 그중 일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성문 통과, 숙소 도착, 회유 시도. 막내의 손이 떨렸다. 이건 지금이잖아. 그녀의 이름 옆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변수. 그러나 통제 가능. 막내는 문서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군요. 석봉은 이미 방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막내를 등 뒤로 감쌌다. 아이에게서 떨어져라. 전달자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르신, 오해입니다. 오해. 석봉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이의 삶을 기록해두고 선택이라 부르는 것이? 전달자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러나 이내 태연하게 말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봉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찍었다. 아이를 사람이 아닌 장치로 보는 자와는 말을 섞지 않는다. 방 안의 공기가 일그러졌다. 전달자는 한 발 물러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이 섞였다. 그럼 대화는 여기까지군요. 전달자가 물러나려는 순간 방 안의 등불이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전달자의 입이 아닌 곳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석봉. 모두가 굳었다. 그 목소리는 늙지도 전지도 않았다. 감정이 없었다. 15년 전 너는 선택했다. 석봉의 손이 떨렸다. 왕을 지키는 대신 아이를 살리는 선택. 막내가 숨을 삼켰다. 그 선택으로 너는 영웅도 역적도 되지 않았다. 잠시 침묵.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석봉은 고개를 들었다. 비어있는 허공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선택을 허락받지 않겠다. 등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말이 울렸다. 그럼 질서가 움직이겠지. 등불이 꺼진 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 사람 아니, 그 목소리는? 석봉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정약이 침을 삼켰다. 방금 그 목소리 인간이 아닙니다. 소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휘관도 왕도 아닌 듯 했습니다. 석봉이 멈춰 섰다. 그리고 막내를 향해 말했다. 아이야,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다. 막내는 고개를 들었다. 그 문서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증거가 아니다. 정약의 눈이 커졌다. 그럼 대체. 석봉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설계도다. 침묵. 석봉은 말을 이었다.
누가 언제 죽고 누가 살아남고 어떤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지까지 미리 기록된 종이. 막내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저는. 석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역시 그 설계 안에 포함된 존재였다. 막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숨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그럼 제가 살아남은 것도 도망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석봉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막내는 천천히 품속에서 금색 비단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모두가 말릴 틈도 없이 상자를 열었다. 정약이 외쳤다. 막내야. 아이의 손이 멈췄다. 아니에요. 막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다. 이걸 들고 숨기만 하면 계속 누군가의 선택 속에서 살게 돼요. 막내는 종이를 꺼냈다. 그럼 차라리. 아이의 손이 떨리며 문서를 찢으려 했다. 그 순간 석봉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아니다.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요? 왜 또 기다려야 해요? 석봉은 낮게 말했다. 이 종이는 찢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의병들이 모였다. 소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정약도 말했다. 이대로면 한양으로 가도 우리가 원하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석봉은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는 진실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석봉을 바라봤다. 우리는 진실을 무너뜨리러 간다. 소란의 눈이 번뜩였다. 무너뜨린다. 그래. 석봉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들이 믿는 질서, 선택, 필연. 그 모든 것을 한 번이라도 어긋나게 만들면 설계는 깨진다. 정약이 숨을 들이켰다. 그럼 아이는. 석봉은 막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아이를 이야기의 중심에 세운다. 막내는 천천히 석봉의 손을 잡았다. 제가 미끼가 되는 건가요? 석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변수가 된다. 새벽녘 숙소 바깥이 소란스러워졌다. 경계 중이던 A병 하나가 뛰어왔다. 어르신, 도망친 전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석봉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대로다. 그는 지팡이를 짚었다. 그들은 우리가 한양으로 간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스쳤다. 우리를 쫓을 것이다. 소란이 검을 쥐었다. 그럼 우리가 도망친 쪽입니까? 석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에는. 석봉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우리가 그들을 사냥한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막내는 잠들지 못했다. 석봉이 조용히 다가왔다. 무섭느냐?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석봉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럼 잘 들거라. 이제부터 우리는 쫓기는 이야기가 아니다. 막내가 물었다. 그럼 어떤 이야기예요? 석봉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말했다. 사냥꾼이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다. 그 순간 한양 쪽 하늘에서 불빛 하나가 솟아올랐다. 누군가 신호를 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군. 카메라는 한양의 깊숙한 전각으로 이동한다. 그곳 그림자의 주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아고야, 벌써 이야기가 끝났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4편이에요. 기대하여 주세요.